예전보다 많진 않아요.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작년 전반기 시험 끝나고 후반기 인원 몰렸잖아요. 근데 몰려도 2대1은 안 넘었거든요. 오늘 전반기에 2.2대1 정도 되는데 후반기는 2대1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5급만 해당되고요. 중대령 분들은 뭐 항상 그 유지되고 있고 5급은 내년에 전역자가 없잖아요. 시기를 당겨서 전역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래서 후반기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석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작년 후반기하고. 7급이 조금 걱정입니다. 7급. 정작과장을 선발을 해야 공석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선발하지 않는 걸로 묶어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말씀 다 드리면서 공석 판단도 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78회 본고사 응시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시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인하고의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타인하고 경쟁하는 거는 내가 복무기간을 길게를 했던 짧게 했던 표창을 남들보다 높은 걸 받았던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필기시험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점수는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근데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과거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본인이 분복무하고 평정을 받고 질적평가를 받고 과사실이 있고 없고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럼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음주운전 한 적이 있고요. 그게 시험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중령으로 전역했는데 복무기간은 다른 사람보다 9년 8개월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감점이 됐고요. 표창은 총장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 양보하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점수가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개 문제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높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점수가 75개인데, 72개인데, 70개인데 저 여기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만점을 받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작년 후반기처럼.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등급을 높일 수 있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기 과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후반기에 이제 그 집단구를 봤을 때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있고 평점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올 전반기가 되면 또 다른 집단군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후반기 때 제가 강평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평정이 다 A입니다. 그러면 A 등급 내에서 40점에서 39점, 2점 이 등급에서 점수를 분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5급을 2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1번부터 200분까지 다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점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3.9점 2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36점부터 시작을 했는지 38점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발규칙에는 분명히 이 점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린 당연히 A등급이면 39.2점부터 40점까지로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강의 중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선발규칙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인체에서 평정 등급을 확인하는 것을 오픈하면은 예비전력 시험 평정의 점수 등급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선발규칙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정에 실적평가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람들인데 과도하게 점수가 감점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추측입니다.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작년 후반기에 집단군에 우수한 평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깨어 빠졌잖아요. 올 전반기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집단군으로 다시 나래비를 까는 겁니다. 참고로 인사사례에서 데이터를 갖고 전산실에 넘기면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 등급을 매겨서 1등부터 꼴등까지를 매겨서 보내준답니다. 그거를 계량화된 점수로 해서 선발장교가 심의 때 반영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그 하단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가채점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합격 가능성에 있는 분들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다 했던 거네. 그리고 공석. 공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요. 작년까지지. 3년 전에 이제 중기계획 나왔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그 예산 반영된 것 중에서 예비전력 담당자 합격자 관련된 그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 추려서 판단한 거. 그리고 중령 대령분들은 60세를 기준으로 판단한 데이터. 7급은 마찬가지. 그것도 중기계획에 나왔던 것들 그 기준으로 판단했던 내용이거든요. 일단 문제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77회보다 솔직히 저는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는 2문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문제조차도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좀 변형을 했죠. 우리가 77회 본고사 보고 나서 제가 그거를 4회인가요? 5회인가? 거기 모의고사에 반영을 했잖아요. 똑같이 변형해서. 만점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는 더 낮았다. 한두 문제 변별력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착각해서 틀린 거지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난이도는 계속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군교회 교관들 다 출제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단장이 지금 전 동참부장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 쉽게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이 동정사령관. 그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난이도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교관들도.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78회의 본고사의 양식은 77회 때 나왔던 그 양식 틀을 준용해서 썼습니다. 작년 77회하고 78회 때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가 그거를 강의 때는 말씀 못 드렸거든요. 20, 20, 20, 20 이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후반기도 그렇고 올 전반기도 그렇고 1번이 답인 거 20개 2번이 답인 게 20개 3번이 답인 게 20개 4번이 답인 게 20개 학원분 중에 한 분이 만점을 받았는데 69번 문제를 풀면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혼란이 생겨서 2번 찍을까 3번 고를까 막 고민하시다가 개수를 셌답니다. 딱 개수 세니까 얘가 19로 나오니까 아, 얘 아니다. 20개다. 그리고 내가 2번이라 생각을 했는데 과감하게 2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배를 해놓고 문제 출제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보면 사지선답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는 실제로 몇 문제지? 네, 44문제가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사지선답형으로 나온 거는 33문제지만 박스형으로 나와도 1번에 A, 2번에 B. 사지선답형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문제가 전체적으로 44문제가 나왔습니다. 변별력은 없는 거죠. 오답 포인트도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오답 포인트가 아닙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오답 포인트. 매 월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인데 매월 5일 기준 그달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보이는 오답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형 문제는 응소시간 나왔고요. 분할 복무 나왔고 이수한 시간, 치약 시간 나왔는데 다 기출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약간씩 변형한 문제들로 다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78회는 3년치 기출문제에서
100% 동일한 문장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변형은 조금 했지만. 그래서 이번 전반기 때는 공부기간이 짧든 길든 성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성적 종합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모의고사 성적을 알려주지 못하신 분들, 제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안 보신 분들도 97개 만점이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하향이 됐고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목별 출제 유형에서 보면은 예비군법은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음소 시간에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똑같이. 동원 지역을 부산 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부산도 저 끝에 기장군에서 저기 어디냐? 기장에서 이제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꽤 되거든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 부산 전 지역에 발령을 했고 부산 전 ABCD는 부산에 거주 중인 예비군 대원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지만 이렇게 출제되면 그냥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63회 때 이런 오류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출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오류가 똑같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람들 법령 안 봐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문가 나오면 동일하게 오류성이지만 맞게 풀이하시고요. 자, 병역법. 다수가 법률에서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번에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77회 때도 그랬거든요. 77회 때 법률에서 나온 문제가 16문제. 78회 때 나온 것도 16문제. 시행령에서 나온 게 4문제. 시행규칙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77회 때도 그랬고 78회 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79회 때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바뀌면 휘오는 겁니다. 공부는 원래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규칙 자체가 공부량이 적어서 안 나온다고 안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동원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에서 날아간다고 해서 기출문제만 공부하신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점수는 잘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조직은 변별력 없었습니다. 답찾기도 쉬웠고요. 교육훈련도 그렇게 변별력은 없었는데 69번 문제가 훈련의 행정 처리에서 변별력이 하나 출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A 예비군이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6년차는 안 받았고요. 그래서 1, 2년차는 1형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3년차 때 1형 인도인적간 불합격해서 기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은 2형을 이수를 했습니다. 자, 4년차 때 똑같이 1형에 들어가서 8시간을 이수하다가 정당한 사유로 2형으로 전환돼서 이걸 이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요 부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거를 2형에 넣어야 되냐? 1형에 넣어야 되냐? 1형에 넣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 1형으로 풀었다가 과거에 이 문제가 떠오른 거죠. 인도인적간 기가한 거를 77회 때 어떻게 나왔죠? 77회가 아니었지. 몇 회였지? 어쨌든 그 문제가 2형으로 시간을 넣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1형의 인도인적간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기가한 사람은 동원훈련 2형에서 4시간을 공제하고 2형에서 4시간을 공제하고 2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인적간 불합격을 했으면 원문에 어디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형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안 써져 있어도 그냥 2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형의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한 사람들은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원훈련 1형에서 이수한 시간, 인도인접 시간 포함 공제하고 2형으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형에서 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1형의 이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잘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거죠. 아, 이게 2형으로 들어갔으니 이것도 2형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그분이 온 거죠.
문제 개수, 답 개수가 20개인지만 딱 확인했어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복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걸 포인트로 출제위원들이 오답 포인트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오답 포인트 내긴 했지만 정당한 사유냐 강제 퇴소냐, 그래서 이형의 시간을 32시간에서 빼야 되냐 28시간에서 빼야 되냐,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한 이중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틀렸더라고요. 뒤에 거는 뭐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어쨌든 그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자, 통합방위법 변별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 기구 연결형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 올린 거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67회 때 지역협의회 일정 병정사태 연결하는 거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문제 형태로 나왔거든요. 일정 병정이 아니고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를 지역협의회에 맞는 걸로 출제했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찾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가, 나, 중앙 지역이면 가, A, B, C, 나, D, E, F 이런 식으로 보기 6개를 다 넣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한 개를 뺀 것 보기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정답 처리해달라는 이게 요구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답이냐. 우리는 법령을 공부한 사람인데 출제위원의 성향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67회 때는 틀렸다가 78회 때는 맞았다가 그러면 79회 때는 맞나요? 틀렸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민원 제기한 그 답은 유효합니다. 그거 그대로 출력해서 가서 이의제기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답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이한 거 공통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던 건데 우리 모의고사 보거나 본고사 기출문제 풀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해밀에서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옳은 것으로만 조합된 것은, 그거랑 같은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기에 맞는 것은 3개였지만 A, B, C가 원래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A, B만 나와도 맞게 출제된 문제가 2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보기에 틀린 게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다 찾는 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단순화해서 변별력 없이 출제를 했고요. 고득점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도 심의 위주로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도 중요하지만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실수. 이번 시험은 실수만 없었으면 다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학습 기간이 짧아도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해도 고득점 획득이 가능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반기 때 모의고사 점수 안 알려주신 분들, 모의고사에서 뭐 45개 맞으신 분이 본고사에서 79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버렸거든요. 어쨌든 1단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마스터 해놓고 2단계로 넘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중대령은 지망 여부에 따라서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대령군 8명이 응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3명은 미등록입니다. 점수가 높아도. 한 분 빼고는 다 합격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령도 비슷합니다. 전반기 직장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원분들 중에 좀 점수가 높고 작년에도 만점 받고 전반기 만점 받고 후반기 만점 받고 올 전반기에 시험 보셨는데 직장 나왔을 때 다 한 문제 틀리셔가지고 이번에 좀 어쨌든 후반기까지 보실 겁니다. 대학은 안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점수는 물론 고득점이어야 되겠지만 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대학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3년치에서 100% 나왔습니다. 모학원에서 기출문제만 풀으라고 얘기하는 학원이 있다는데 그 학원에 뭐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실패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왜 지네 학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 학원에서 얘기하시고요. 자기 학원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남의 학원에서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를 왜 시비 거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중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수강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수강생한테. 아니 그냥 자기 학원 홍보를 하시는 건 좋아요.
제가 이번에 뭐 학원 오픈하고 나서 다른 학원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왜 비난하면서 자기 학원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꼭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해서 합격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운이라고 봐요. 반드시 2단계 넘어가서 결국은 정독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가겠지만 합격자 발표 이후에 고득점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냐.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과거에 평정받았던 거 질적평가 내용들을 오픈 안 해줘요. 민원 넣어도 답 없습니다. 행정소송 걸잖아요. 당신 말이 맞고 당신이 합격할 수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시험이. 자, 기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넣었고요. 요거는 답이 나오면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채점 결과입니다. 자, 대령분부터. 자, 학원에서는 총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체 2대1 정도의 경쟁률인데, 이제 3명은 미등록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분 합격하실 거 아세요? 점수를 모르겠고요. 다른 학원에서도 만점자가 있는데 그분은 후반기를 아예 생각하신다고 학원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등록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의고사 과정이 없어서 제가 답변은 못 드렸고요. 점수는 안 알려주셨지만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첩보 들어온 거는 31사단의 조선대학교 거기 연대장 자리가 추가로 나올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공지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나기 전에는 나오겠죠. 자, 중령분들은 총 9명이 학원에서 응시를 했고요. 자, 요거 하나 때문에 다들 시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기를 읽지만 다 쓰셨고요. 대학은 갈지 안 갈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이거는 쓰셨으면 다른 거고요. 근데 워게임하고 종합을 할 때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 50%.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가시거나 다른 학원의 만점자에 자력이 좋으신 분하고 경쟁을 해서 합격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 개라도 흘렸으면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78개까지도 지망에 따라서 대학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78개까지. 자, 가장 궁금한 건 5급일 겁니다. 자, 5급은 학원에서만 6구는 117명이 응시했습니다. 절반 이상 응시했고요. 전체 경쟁률은 2.1대 1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시험을 볼 때 2.2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추가 공석이 6적이 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경북, 강북 다 북자가 붙어있네요. 북자가 붙어있는 이 세 자리, 두 자리씩에서 총 6자리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거기만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자리수는 좀 올라가고 지방 경쟁률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팩트가 꽂혀가지고 이게 저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막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해밀 기준으로 1등부터 49등까지. 자, 총 이게 점수에 지금 제가 지휘관 점수는 2.5잖아요. 지휘관 했으면. 근데 그냥 0.5점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2점이 낮을 겁니다. 그 2점 더 하시면 돼요. 어차피 차이 나는 점수만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서 49등까지는 필기 점수로 인한 불합격은 없습니다. 필기 점수로 인한 불합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 점수에 의한 불합격은 생길 수 있습니다. 78회 때도 77회와 동일하게 만점자 중에 누군가는 비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개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49개 이상, 49등 이상의 합격을 했는데 비선이 됐다. 그분들은 무조건 후반기에 해군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시험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괜히 여기에 계속 못 메고 있다가는
글쎄요. 경쟁률이 1대1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등부터 76등까지, 77개까지거든요. 여기는 합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만큼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내에서 점수는 비등비등합니다. 0.02점, 0.015점 뭐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심의 점수에서 그냥 이 친구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부정기술이 하나 있으면 0.01점 까진다. 그것 때문에 비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77개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77개까지는 합격자와 비선자가 반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데이터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회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이제 다른 학원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급은 기본적으로 78개 이상 20년 기준으로, 다만 감점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감점이나 이런 요소가 있으면 만점을 받아도 비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 포병, 그리고 기갑, 동전사를 적을 수 있는 특수병과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서 1, 2지망, 3지망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 병과에서 동전사에서도 일부 합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후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한 76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동전사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급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중대략은 뭐 궁금하실 거 없을 거고. 5급. 없나요? 네, 5급 지금 강의실에 한 분 갖고 계셔서, 네, 시험 보신 분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군. 자, 해군은 학원에서만 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10명이 원서 접수를 했는데 실제로 시험 본 사람은 7명입니다. 3명만 제끼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만점 나온 2분, 그리고 2분 중에 한 분은 합격을 해도 등록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테스트 삼아 보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6명, 6명. 실제 응시자는 2명만 제끼면 됩니다. 2명만. 어쨌든 3명 중에 네, 다른 학원도 점수를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평점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군이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 게, 육군은 그냥 대놓고 까거든요. 내용 안 봅니다. 근데 해군은 평점표 열어보고 심의합니다. 우리 진급심사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뭐 78개 이상이면 해군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급. 공석이 많지 않아서 7급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등 정도까지 78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1등부터 8등까지 여기에 4명이 전반기 시험만 보신 겁니다. 후반기에 예비역 진급에서 5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대위 계급을 계속 달고 있어서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12명 중에 4명이 빠지는 겁니다. 다 8명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어디까지 더 추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78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합격자로 아마 나올 겁니다. 4명은 처음 합격자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추가 합격자로 나올 겁니다. 여기 점수 높은 사람들은 복무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7급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자, 예상 공석입니다. 이거는 그냥 분석한 겁니다.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6번밖에 없습니다. 6번밖에.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번에서 종합한 그 현황조차도 실제 공고 뜰 때까지는 달라집니다. 왜? 일반 직장 같은 경우나 대학 직장 같은 경우엔 연장해버리거든요. 지금 2년 전에 이제 해군 지역인가? 거기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날 걸어줘라. 60세부터는 절반만 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연장을 시켜놓은 게 말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직장의 다른 직장에서 있는 지휘관분들도 나도 그렇게 해서 연장해야지
하면서 지금 연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신규 진료를 뽑으면 연봉 1억 2천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6천만 주면 된대. 그럼 직장 입장에서 누굴 뽑겠어요? 안 뽑지. 그냥 연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추세로 되다 보니까 일반 직장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나와야 될 자리 대량은 올 후반기에 3석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년 도래된 대학 33석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하던 소리입니다. 33석. 자, 중령 일반 직장 6석입니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희망이지 이게 이렇다는 거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 공석을 알고 싶으시면 동대에 가서 예비군 지휘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해당 기수 확인하십시오. 아니면은 65회, 66회 때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21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현황은 엑셀로 해서 그림을 넣어놨거든요. 자유 게시판에 5914번 글을 보시면 그 현황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년부터는 판단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체계 시범 적용을 27, 28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육군본부나 수행군부대에서 나오는 의견은 크게 여기는 손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범 적용하는 거기는 이제 뭐 적용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크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후반기 요거는 이제 연도 계획에 확정된 공석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제 8, 90석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80석은 넘었잖아요. 후반기에는 직장까지 해서 추가로 나오게 되면 90석 조금 넘는 공석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공로 연수가 추가되고 이런 변수에 따라서 후반기 지금 나와야 될 게 전반기로 땡겨지고 6석 땡겨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7급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훈련대가 아니고 정작과장. 이 공석 중에 정작과장을 뽑지 말라고 지금 공고가 돼버렸거든요. 지시가 돼버렸거든요. 작년에도 전반기, 후반기 때 공석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정작과장 공석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해는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후반기 때는 훈련대 전반기에 이제 나와야 될 거 다 안 나온 것까지 다 합치면 30석까지는 예상하고 있지만 못 믿겠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공석과 관련된 제 말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해당 수행군부대 훈련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해군의 중기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28년부터 훈련대 창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자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31년부터랍니다. 계획 따로, 실무 따로, 실제 따로,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충돌 이런 것들 발생하면 변수가 가장 많은 게 7급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훈련대 내용이기 때문에. 정작과장은 올해 뽑지 않기 때문에 공석이 별로 없다. 아마 퇴직자들은 공석을 뽑는 것 같아요. 빈 공석에 대한 걸 안 뽑는 거기 때문에 공석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봤을 때. 29년 이후는 해군 위주로 시험을 봐야 될 상황이고. 자, 여기까지 일단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네. 순위는 나와 있는데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모의고사 점수 올리신 거, 알려주신 거 그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모르겠지만 카페에다 제가 등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뒤쪽에는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 앞쪽에는 가채점 점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7급 가채점.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한 번도 안 알려주셨으면 제가 확인을 못해요. 자기 등급 점수에서 더하기 2점만 하시면은 나머지 이제 가채점 요소에 들어가는 요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와이님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요. 기출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밑 작업이 들어올 겁니다. 야, 너 해밀이지? 너 공부하고 있잖아. 자료 좀 주면 안 될까?
진짜 친한 친구야. 너만 써. 주잖아요? 본인만 쓸 것 같죠? 다 퍼져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출력할 때 본인의 음영이 들어간 거 외에는 안 드리는 겁니다. 걸리시기만 하십시오. 걸리시면 1인당 3천만 원. 한 10명만 걸리면 3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작권은 세게 걸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료 관련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 개정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후에 변경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일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는 꼭 준수해 주십시오. 수험번호 알려주지 않은 분들, 시험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문제만 유출하려고 학원 등록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태블릿 이제 대여 업무 안 하겠습니다. 반납이 안 돼요.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거의 3천만 원치 샀거든요.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작년 후반기 끝나고 반납해 주십시오라고 이메일하고 개인 연락 다 하고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분들 중에 아직도 15명이 반납 안 하고 있어요. 계정이 다 들어가 있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학원에 갖고 있는 태블릿은 그냥 판매하겠습니다. 태블릿 없는 분들 저한테 구매하세요. 2만 원만 받겠습니다. 비싼가요? 비싸면은 그냥 10만 원으로, 만 원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어쨌든 2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은 개인용으로 활용하십시오. 시험 끝나고 버리든지 당근에 팔아 10만 원에 팔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학원 태블릿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정 작업을 몇 번을 했거든요. 제발.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학원 태블릿을 구매해서 쓰시든지 개인이 구매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지사항 좀 잘 봐주십시오. 공지사항 제발 부탁드리는데 학원 카페는 학습자료 위주로 탑재되는 곳이고요. 밴드는 연락사항이나 공지사항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밴드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자, 79회 본고사 응시 여부는 6월 중에 아마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공지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 안 하시면은 모의고사 발송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우리는 합격시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번 회차 때 시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번 190명 가까이를 일일이 통화할 수는 없거든요. 상담할 때는 합니다. 시험 보시나요를 통화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체크만 해주세요. 주소 변경된 분들은 댓글에다가 주소 변경된 거 남겨주시면 그대로 발송을 할 겁니다. 자, PPT 관련해서 교재 수정본까지 다 탑재를 해서 할 겁니다. 지금 개정된 것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형법. 그거는 크게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건 문제 없거든요. 탑재는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개정 작업 끝나고 나면 다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 지원은 지금 바로 안 합니다. 아마 모의고사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하고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발생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78회 기출은 수험번호 종합 후에 지원합니다. 78회 기출문제는 수험번호 종합 후에 출력 지원으로 지원합니다. 네. 이거 15번 이상 얘기했거든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 안. 밴드에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9월 말 이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해놔야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데 저렇게 쓰면 걱정 있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9월부터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어쨌든 주 1회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가끔 보면 이제 개정되기 전에 학습자료 PPT를 다운받아서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이 됐잖아요. 강의할 때 개정된 걸 강의했잖아요. 문제 푸시다가 물론 이제 제가 수정을 안 했으면 그거는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원문과 다른데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확인해보면 다시 다운을 안 받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일은 항상 날짜 버전이 있습니다. 26, 4, 2, 3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어 있으면 요거는 개정된 게 받는 데이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5월 22일 필기시험 원장에게 개별적으로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채점한 결과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점수만 비교를 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 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의 점수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있는 아이고 잘못 체크하면 또 그 사람 기분 나쁘시니까 저기에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부분에 누군가가 점수가 얼마 정도인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이 지망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오지망이 똑같이 광주 지역으로 겹쳤다. 근데 이분은 합격했고 이분은 비선됐다. 그러면 문제 개수에서 몇 개의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나올 때 그 모의고사 점수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오. 합격한 지망까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